네,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? 사실 그동안 항상 이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이익이 걱정이었었는데 네. 이번 주에는 선진국도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폭이 확대가 됐습니다. 그래요? 일단 미국의 영향이 좀 컸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전 세계 기업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2.2%를 기록을 했는데 네. 이 중에서 선진국이 마이너스 2.0%, 신흥국이 한 3% 조금 넘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사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3% 정도를 뭐 한 몇 주째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. 신흥국은 오히려 이 하향 조정폭이 소폭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선진국이요? 네. 네네. 국가별로 한번 봐주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개월 전 대비해서 이제 3.0%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크게 안 좋아진 네. 기업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이외에도 홍콩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. 우리나라도 뭐 여전히 네. 굉장히 크네요. 하향 조정의 폭이. 신흥국 내에서는 뭐 한국이랑 대만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 한 달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만 올라와 있는 것도 계속 또 눈에 들어오고요. 자,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는 선진국도 이익 그 동향 하향 조정의 폭이 꽤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. 업종별로는 혹시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? 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IT 아니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8%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이외에도 소재나 IT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가장 부진을 했습니다. 뭐 여전히 에너지 섹터가 사실 뭐 플러스 1% 미만까지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다시 플러스 2.3% 정도 또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뭐 상대적으로 뭐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정도가 이익이 뭐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필수 소비재는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게 뭐 보합 정도에 붙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신흥국은 어떤가요? 신흥국도 에너지가 다시 플러스 올라왔어요. 2% 정도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. 마찬가지로 음식료랑 뭐 금융 섹터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면에 산업재나 그리고 유틸리티, IT 이 정도 섹터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신흥국 하향 조정을 몇 주째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한국은 일단은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래도 뭐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업종들도 있기는 한데요. 어떤가요? 상관관계가? 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딱 심해져 있는 모습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사실 좋게 보는 섹터가 있고 안 좋게 보는 섹터가 있을 텐데 이번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섹터들이 이익이 좋은 거고요. 왼쪽에 있는 섹터들이 이익이 안 좋은 섹터들인데 딱 이제 양분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사실 크게 관련이 또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, 가전,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랑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 좋은 업종이라면은 철강,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안 좋은데 주가가 사실 좋은 업종. 따라서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저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뭐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결국 뭐 내년 실적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성이 있는지가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내년 이익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. 사실 계속해서 이제 하향하는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뭐 여전한 상황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래도 200조 원 정도를 지켰었는데 이번 주에는 떨어졌네요. 한 199조 원 정도 200조를 좀 깼습니다. 어쨌든 일주일 동안 한 1%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. 이 정도 속도라면은 아마 다다음 주 정도면은 내년도 이익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요. 사실 근데 이렇게 이익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녹아들어져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사실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더 덜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올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? 또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2월경에 발표를 하게 되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남아있는데 아직 한 4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3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이상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
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. 다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발표를 하지만 뭐 항상 일회성이 많은 분기이기 그렇죠. 때문에 또 저희가 어닝 쇼크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분기. 특히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기업들이 그동안 늘렸었던 재고를 좀 줄이기 시작을 하는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네. 상대적으로 1분기나 2분기, 3분기에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은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그렇죠. 일반적이지만 네. 아마 내년 2분기에 발표되는 4분기는 좀 어닝 쇼크에는 크게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점차 이익 민감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네. 덜해져가는 구간이긴 하나 내년 초에 확인하게 되는 4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네. 또 생각보다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요. 자, 그러면 업종별 이익 동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띄네요.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이 점을 아주 조금 올랐는데 네. LG 디스플레이가 적자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. 뭐 사실 저는 코멘트를 아예 이번 주에는 뭐 따로 안 뺐어요. 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뭐 보험이랑 상사 자본재, 화학 정도가 이 점마치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 한화가 네. 이제 보험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의 이익이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주 하나의 이익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유틸리티, 호텔레저, 2차 전지 내에서 특정 기업이 이익점 가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네. 이번 주에는 이 정도가 이익점 가치가 안 좋았습니다. 반도체는 그래도 살짝 올라와 있네요. 네, 뭐 일단 하향 조정이 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게요. 이제 조금 멈추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최근 저희가 나눴었는데 일단 그게 네.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된 것 가운데 약간 이제 발라서 봐야 할 디스플레이 그리고 보험을 제외한 다음 순위인 상사자본주부터 볼까요? 그러니까 상사자본재 쪽이 어쨌든 이익이 이번 3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왼쪽에 이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 올해 한 6월부터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것을 이끄는 게 일단 삼성물산입니다. 네,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했고 바이오랑 건설 부분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네.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산 기업인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, 네.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일회성 때문에 안 좋았는데 어쨌든 4분기에 가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네. 있는 상황이고요.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좀 방산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방산 섹터가 주가가 사실 좀 쉬었다가 네. 실적을 아마 보여주면서 다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방산 사실 기대를 좀 갖다가 약간 주춤해지는 구간에 있었습니다만 숫자 나오는 거 보니까는 네, 저는 네,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대를 들어요. 해봐도 다시 네.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두 번째는 화학업종이에요. 네, 일단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케미칼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한화솔루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. 태양광, LG화학도 사실 실적 발표를 했지만 화학 부분은 부진을 했는데 이 첨단 소재 부분이 네.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 화학 섹터 내에서는 원래 좀 퓨어캠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다른 또 기업들이 많은데 이 퓨어캠보다는 뭐 LG화학이나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 일부 종목들이 끌어준 네. 것으로 약간 종목별로 달리해서 네, 봐야 하는 맞습니다. 부분이 네. 있다라는 거고요. 이번에는 이익 변화 하위 업종에 위치해 있는 것들 볼 텐데 먼저 호텔 레저 서비스 고르셨어요. 또 워낙 뭐 코로나에 대한 리오프닝이라고 거의 뭐 지금 1년 동안 네.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. 1년 이게 동안. 참 희망 고문이에요. 네. 네, 사실 기대를 사실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에요. 그러니까 숫자 확인하고 그래요. 저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이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고요.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뭔가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기대를 가져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할 것 같다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고요. 다음은 IT 가전 고르셨네요. 네. 그러니까 IT 가전 섹터가 2차 전지가 많이 포함이 네, 되어 있는데 이번 그렇죠. 주에는 그동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 SKI 테크놀로지가 사실 어닝 쇼크를 세게 네, 내면서 네. 한 35% 정도 어닝이 깎였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섹터의 이익 전망치 흐름에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희 당사
이제 김철중 애널리스트 네. 보고서 보면은 이번 3분기가 사실 바닥이라는 의견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주가에는 뭐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요거는 좀 일시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, 마지막으로 고르신 건 조선기계 업종이에요. 그러니까 조선 기계도 사실 기계 쪽은 굉장히 좋아요, 흐름이. 네. 근데 이 조선 쪽의 흐름이 현대중공업, 한국조선해양,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도 어쨌든 조금 실적이 안 나오면서 내년 전망치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어서 네. 조선 기계 내에서도 실제로 기계 쪽이랑 조선 쪽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IT 가전은 앞서 이제 뭐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만, 조선은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. 조선 기계 업종 내에서도 조선이 좋지 않고, 조선은 내년까지 보더라도 약간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. 이렇게 다 이제 업종별로 수치가 방향성이 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